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자동차 관세 25% 얘기를 하고 나서 4월 2일에 추가적으로 상호 관세 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발표가 될 예정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는데 4월에 부과될 관세는 조금 더 관대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상호적인 대응보다 더 관대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리고 만약에 이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상호적인 관세 대응을 한다면은 사람들이 매우 힘들어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시장에서 힘들어하는 것들, 걱정하는 것들, 우려를 하고 있는 것들을 트럼프 본인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예외가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예외가 있다라는 거를 본인도 알고 있고, 이거에 대한 논의도 지금 계속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의 투자 발표를 이틀 전에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 현대차는 뭐 관세를 낼 필요 없다, 막 이렇게 좀 흐뭇하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좀 그랬었는데 이런 관련한 논의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관세가 일단은 25% 부과가 됐고 4월 2일부터 발효가 될 거고 4월 3일부터 발효가 되는 거죠. 4월 3일부터 발효가 될 거고 뭐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랑도 그렇고 아마 계속해서 좀 디테일한 점들을 좀 논의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협상을 좀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그게 계속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외가 있다라고도 언급을 했는데 근데 그 예외가 너무 많진 또 않을 거다. 이렇게 또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뭐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에서 예상을 했던 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딱 이 발표가 나자마자 지금 많은 자동차 기업들, 그러니까 발표가 나기 전부터 걱정으로 인해서 자동차 기업들이 많이 빠졌던 이유가 많은 기업들이 사실 타격을 받기 쉽게 돼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다만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기업은 포드 그리고 GM 이런 미국 기업들이기 때문에 아마 협상을 통해서 좀 조율이 될 거라고 일단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크게 달라진 건 없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지금 미국으로부터, 그러니까 미국에 누가 가장 많이 수출을 하냐 그 데이터인데 멕시코가 일단 제일 크고요. 두 번째가 일본이고 세 번째가 한국입니다. 네, 그래서 멕시코는 사실 거기에 공장들이 좀 많이 몰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일본이랑 우리나라인데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미국에 투자를 좀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좀 협상을 통해서 그래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이 관세의 영향에서 회피를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 발표를 하면서 미국 내에서 이제 생산 능력을 한 120만 대까지 늘리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그 비중 자체를 이미 내부적으로 120만 대까지 늘리겠다라고 하는 거는 수출하는 물량을 미국 내부적으로 다 자체 조달할 수 있도록 그 캐파를 늘리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좀 협상이 잘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아까 오기 전에 바로 전에 좀 속보로 나온 내용이었었는데 이거는 백악관 쪽에서 얘기를 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USMCA 적용을 받는 자동차 부품은 일단 관세를 면제하는 거를 유지를 해주겠다라고 이런 속보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캐나다랑 멕시코 여기에 일단은 기존에 협의가 돼 있는 그런 국가들 안에 좀 회사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이 USMCA의 어떤 협의가 돼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좀 수혜를 어느 정도 숨통을 좀 트일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GM 포드를 네, 살려주겠다는. 그러나 어쨌든 시장은 지금 포드는 한 4, 5%, GM은 한 10% 가까이 폭락하고 있다는 거 시간외에서. 네, 그래서 지금 뭐 관세 관련해서 걱정을 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투심적으로 봤을 때는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마 잘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뭐 이것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렇게 크게 예상치에서 벗어난 내용은 또 아니고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부분 이내에 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이슈로 인해서 좀 주가 최근에 뭐 현대차도 그렇고 자동차 부품주들도 좀 많이 올랐었는데 좀 빠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또 새로운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새.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 어제 종가상으로 봤을 때 22만 2천 원 딱 여기서 마감을 했는데 단기적으로는 박스권이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상단이 한 22만 5천 원 정도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아마 21만 원 그리고 20만 원에서 21만 원 정도에서 하단을 잡을 가능성은 매우 높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이슈로 인해서 뭐 갭을 메우고 뭐 21만 원 수준까지 좀 밀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또 다시 한번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캐나다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뭐 HL 만도라던가 뭐 한원 시스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이런 어떤 백악관에서 이야기한 일단 관세 면세 유지 요 정책에 따라서는 조금 숨통 좀 안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것도 그렇게 길게 가진 않겠죠. 일단 구체화되는 거를 좀 지켜보긴 해야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4월 2일까지는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계속 자동차 관련한 기업들은 보고 있는데 그동안에도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그래서 시세가 좀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좀 이번에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밀린다 그러면 그때는 마찬가지로 기회가 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를 필두로 뭐 같이 진출해 있는 현대모비스라던가 SL, 뭐 화신, 성우하이텍, HL 만도 이런 기업들은 계속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보면은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산 종목군 이 2차 전지였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으로 많이 좀 그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들이 보였었는데 다만 2차 전지 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2차 전지가 지금 본격적인 회복세에 들어갔냐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근데 다만 그래도 지금 지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끌어줄 수 있을 만한 역할을 하는 게 결국엔 2차 전지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에 어떤 좀 수급적으로 동반이 된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인 반등 정도는 끌어갈 수는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일단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미국산 KLFP 배터리가 중국 소재 사용해도 AMPC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뭐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한국 기업이 북미에서 그 ESS용 LFP 배터리를 만들 계획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중국산 부품을 써도 그래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ESS용이라서 규제가 좀 덜해요. 그래서 이 ESS용으로 LFP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 세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긍정적이다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좀 정책을 바꾸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또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뭐 이런 긍정적인 이슈들을 좀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산 소재 사용에도 45X라는 이 혜택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열리고 ESS 쪽으로는 그 FEOC라고 해가지고 그 규제가 적용이 안 된다라는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였나요? 그 LG 쪽에서도 LG 엔솔이 그 ESS 가정용 ESS에 이제 뭐 진출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LG 관련해서 굉장히 좀 좋은 뉴스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런 ESS 관련한 내용들 좀 나와서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국내 양극재 업체들의 LF 배터리 생산 계획까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라던가 LNF, LG화학, 포스코퓨처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이렇게 기업들 지금 LFP 생산 계획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제일 빠른 거는 그 에코프로비엠이 올해 2분기, 그러니까 다음 분기부터 고객사한테 샘플 공급을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좀 있으니까 한번 좀 지켜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지금 좀 반등이 나오면서 61선 돌파하면서 좀 마감이 됐어요. 근데 지금 상승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고점을 계속 낮추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서 좀 안착할 수 있을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뭐 박스권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상단 한 38만 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뭐 일단 LG 엔솔이 가장 좀 세게 어제 땡겨졌던 거는 여러 증권사들 쪽에서 이번 분기에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EU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회복세가 조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뭐 추정치를 봤을 때 1분기 영업이익이 예상치가 뭐 조금 엇갈리고 있긴 한데 한 400억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의 2배 정도 이상 달하는 900억 정도 나올 수도 있다라고 뭐 삼성 쪽에서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렇게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는 원인이 환율 효과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워낙에 지금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 효과에 기인하는 좀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그거는 계속 뭐 수요라던가 그리고 업황에 대한 회복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떤 좀 그냥 이 통화적인 이슈 때문에 좀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마 기대감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회성 어떤 요인들 이런 것들 때문이다라는 것들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펀더멘털 쪽의 회복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굉장히 제한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2차 전지를 지금 뭐 업황적인 측면 이런 것들보다는 지금 만약에 수급이 들어오고 지금 어쨌든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수급상의 논리로 인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런 매매적인 차원에서만 좀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적으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계속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